그쵸. 머릿속으로 딱 하면은 머릿속에 5개 약분하면 10이고, 아, 2칸, 24. 이게 그림이 그려지는 게 말 안 해도 그림이 그려져야 되는 게 초등학교 때 해야 될 일입니다. 아이한테 물어봅니다. 네 몇 접시지? 4접시 중에 3접시 자꾸 분수의 개념을 이해시켜야 돼.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릴리쌤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요, 우리 초등 수학에 관련한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제가 영어 강사로 활동을 하고 있고, 저희 남편이 또 수학 강사로 활동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집에서 교육 이야기를 굉장히 자주 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남편의 수학 이야기를 좀 듣다가, 이거는 꼭 우리 초등 어머님들과 공유를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영상을 좀 켜게 됐습니다. 자, 간단하게 인사와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수학을 전공하고 중고등학생 수학을 가르치고 있는 카이스트 수학쌤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 중고등학교 우리 학부모님들과 많이 소통하시는데 우리 어떤 어머님들께서 가장 문의를 좀 많이 주시죠? 가장 연락 많으신 어머님들이 아마 고1 어머님이실 거예요. 고등학교 1학년 학생 어머님이신데 보통 중간고사 끝나고 첫 고등학교 시험을 보고 연락을 많이 주시고요. 두 번째로 연락 많이 주신 어머님들이 중학교 2학년 어머님들. 중학교 2학년이요? 처음 수학 시험을 보기 때문이죠. 그래서 고1 어머님들과 중학교 2학년 어머님들의 많은 상담을 받고 있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그럼 특별한 특히 이유가 있을까요? 고등학교 1학년 어머님들? 특히 고등학교 1학년 때는 가장 많은 어머님들의 그 상담이 중학교 때는 한 수학이 한 8, 90점 정도 나오다가 고등학교 첫 중간고사 시험에서 50점, 60점대로 떨어졌어요. 또는 심하면은 3, 40점대로 떨어졌어요. 라고 연락 오신 어머님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아, 그래요? 8, 90점에서 50점 굉장히 갭이 큰데요? 그래서 이제 이게 물론 중학교 수학과 고등학교 수학에 레벨 차이가 있어서 더 어려워져서 점수 받기 힘든 것도 사실인데 중요한 거는 시험 측정 방식이 달라서예요. 고등학교 수학에서는 개념적인 반복 훈련으로 얻을 수 있는 점수가 한 60점 정도, 나머지 40점 정도는 응용해서 생각하고 풀어내야 되는 사고하는 문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6대 4를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6대 4. 그렇군요. 자, 그런데 중학교 때는 그런 비율이? 중학교 때는 비율이 8대 2 기억하시면 됩니다. 8대. 개념 8, 응용 2 이렇게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개념을 이해하고 반복해서 풀 수 있는 학생이 최소 80에서 85점을 받아갔다면 고등학교 때는 같은 방식으로 같은 유형, 같은 스타일의 문제만 풀면은 6점대로 충분히 갈 수 있는 여지가 있다. 그렇죠. 그렇군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궁금한 게 이제 어쨌든 간에 우리 아이를 중학교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고등학교 때까지 바라보면서 초등학교 때부터 무엇을 해야 될지를 고민을 하실 것 같거든요. 그래서 가장 궁금하실 부분인데요. 초등학교 수학에서 중학생으로 넘어갈 때 어떤 걸 신경 써야 될까? 저는 두 가지로 오늘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두 가지요? 네, 어떤 걸까요? 첫 번째로는 일단은 시각화라고 저는 세 단어로 시각화라고 일단 표현할 거고요. 시각화. 시각화라는 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들 많이 아시겠지만 문장제 문제로 출발을 하거든요. 말로 된 문제, 점점점 중학생이 됐을 때 문제가 길어지잖아요. 네. 이 길어진 문제를 보고 힌트를 추출을 해서 생각을 해서 거꾸로 유출하는 문제가 나올 텐데 그거를 어떻게 노트에다가 시각화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좀 들어주시겠어요? 시각화한다는 건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때 가장 중요한 내용은 분수, 소수, 비례식인데요. 이거 꼭 기억하세요. 분수, 소수, 비례식만큼은 중학생 되기 전에 꼭 생각을 많이 하고 많이 문장제 문제를 풀고 가길 추천드립니다. 문장제 문제집이 따로 많이 나와 있잖아요, 요즘에. 요즘에 따로 있고 특히 분수 파트만 따로 있는 문제집도 있어요. 분수 파트만 따로 있고 또 비례식 따로 있어요. 있고. 그런 문제집도 사실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그런 문제, 분수, 소수, 비례식을 문장제 문제로 시각화하라. 이게 가장 중요한 내용이죠. 그렇군요. 그러면은 조금만 구체적으로 우리 어머님들이 그럼 집에서 이런 문제집을 가지고 지도를 할 때 어떤 부분을 질문해야 되는지가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머님들이 우리 아이가 이 5학년, 6학년 때 배웠던 분수 이쪽 파트를 이해하고 있는가, 시각화할 줄 아는가 모르는가를 체크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릴리쌤 수학 공부하신 지 오래되셨지만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20 곱하기 5분의 4. 네. 20 곱하기 5분의 4가 얼마죠? 29분의 5분의 4요? 16이요. 16이죠. 우리 아이한테 곱하기라 질문하지 마시고요. 이걸 기억하세요. 네.
20의 5분의 4가 얼마일까? 이렇게 치면 됩니다. 20의 20의 5분의 4가 얼마일까? 라고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네, 맞아요. 네. 그래서 이제 아이의 질문을 잘 살펴봐야 되는데 대부분의 아이들은 거의 90% 이렇게 대답할 수 있어요. 약분이라는 키워드 꼭 떠올릴 거예요. 5랑 20 약분하고 4구. 4, 4, 16 이렇게 대답을 할 거거든요. 저도 방금 그렇게 풀었어요. 5로 나누고 4 곱하면 16 이렇게. 그게 그럼 틀렸나요? 틀린 건 아니고 정확하게 계산한 건데 이거는 계산을 잘하는 거라 보시면 되세요. 우리 아이가 20 곱하기 5분의 4가 16을 썼다는 거는 계산을 잘하는 친구다. 그럼 아직 우리 아이가 시각할 생각을 하는지 안 하는지는 아직 알아볼 수가 없죠. 네. 그 질문을 해봐야 돼요. 그러면 왜를 자꾸 물어봐야 됩니다. 20 곱하기 5분의 4가 왜 16이지? 라고 물어보면 반복이 될 겁니다, 대화가. 5로 나눠서 4로 곱했으니까 16이지 이렇게. 학원에서 대답하니까요. 일단 선생님이 약분하고 곱하면 16이라고 배웠어. 그래서 대화가 계속 반복이 되면은 아직 얘가 이해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은 거고요. 그러면 노트에 그림을 그려서 설명해 보라고 자꾸 유도를 해야 됩니다. 자세한 방법은 어떻게 할지는 조금 뒤에 영상 뒷부분에서 저희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네. 꼭 한번 확인해 보셔서 우리 아이와 함께 적용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는요? 두 번째는 우리 아이가 일단은 정리하는 습관. 정리요? 노트의 식을 계속 중간중간에 막 계산을 하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식을 써놓고 그 다음 계산에 들어가는 정리하는 습관을 들일 수 있도록 해야 돼요. 처음부터 끝까지. 특히 어머님들 이게 이제 이해가 안 가실 것 같은데 아마 5학년, 6학년 어머님들은 이제 공감하실 거예요. 특히나 건널비 구하는 거? 그 있잖아요. 그 직육면체라 그러죠. 박스. 이 상자에 건널비를 구하라 할 때 식을 정리하는 습관과 안 하는 친구들의 차이는 정리하는 습관은 처음부터 식을 다 써놓습니다. 밑넓이가 몇 곱하기 몇이고 두 개가 있고 옆넓이가 몇 곱하기 몇이어서 몇이 있는데 둘이 더해서 답을 쓰겠다고 계산에 들어가요. 근데 이제 정리하는 습관이 안 된 친구들은 계산 식 쓰기 바빠요. 5 곱하기 4. 몇 곱하기 몇 곱하기 몇. 식이 지저분해요. 몇 곱하기 몇 곱하기 몇 곱하기 몇 두서없이 그래서 막 조각을 모아서 답을 씁니다. 정리가 안 된 거죠. 그러니까. 그럼 쉽게 말하면 그 공식을 먼저 한글로든 한글로 숫자도 상관없어요. 내가 뭘 할지를 나는 몇 곱하기 몇 더하기 몇 곱하기 몇 곱하기 몇 더하기 몇 곱하기 하겠다. 그 다음 계산에 들어가야 되는 거죠. 이 생각보다 이게 어려운 것 같은데 이게 훈련이 안 되면은 자꾸 중간에 끊는 연습을 해요. 중학교 1학년이 됐을 때 방정식을 가면은 식을 세워놓고 하나하나 풀어나가야 되는데 계산 획득한 친구들은 자꾸 자꾸 확인하려고 그래요. 식을 세워놓고 하나씩 풀려는 게 아니라 중간에 자꾸 답을 계산 결과를 확인하려는 습관이 있고 더 문제 오래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씩 식부터 계산에 들어가기 전에 뭘 계산할지를 쓰고 들어가는 그런 식의 정리하는 습관이 중요하다고 저는 보고 있고 초등학교 때 이게 된 친구들은 중학교 때 빨리 적응을 하게 돼요. 평소에 초등학교 때 훈련을 하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첫 번째로 이 계산을 할 때 친구들이 계산만 하는 친구들은 이거만 할 거예요. 약분하고 24. 그죠? 그래서 이제 왜 그러냐 물어보면은 약분해서 24요라고 대답하는 게 계산만 할 줄 아는 친구. 그래서 어머님들이 자꾸 유도를 해봐야 돼. 자, 이거를 그림을 그려서 설명해봐라. 왜 그럴까? 근데 바로 그림 친구들은 이해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림이 안 떠는 친구들은 어머님들이 자꾸 이런 계산들을 유도를 해야 돼요. 자, 상자를 그려볼게. 상자를 그려보는데 이 상자를 길쭉한 상자를 5칸으로 나눠보자. 그치? 그럼 이게 5칸 중에 5분의 2가 아이들이 분수 처음 뵐 때 이건 이해할 거예요. 5칸 중에 그죠? 5칸 중에 2칸이 있으니까 여기 색칠한다고는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맞죠? 그래서 이런 그림을 자꾸 상상해서 5분의 2는 이런 그림이 먼저 머릿속에 떠올려야 첫 번째 시각화가 될 것이며 그래서 60개가 있을 때 5칸으로 이게 나눗셈 개념이 꼭 있어요. 60개를 5개로 나눠 가진다. 그래서 12라는 게 약분되는 개념이 이게 12개씩 나눠 가진다고 꼭 아이한테 설명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약분하는 게 뭐냐면은 5칸에다 똑같이 나누어 담는 거야. 그래서 한 칸에 12개씩 담으면 60개가 되겠지라고 설득을 해야 돼요. 이 상태에서 이 2개라는 건 2칸이니까 실제로 곱셈을 안 해도 됩니다. 그냥 더하기 2개니까 이게 곱하기로 이해시키면 더 좋고요.
그래서 24개가 되는 거고 이거야 라고 설명을 했을 때 아이가 좀 이해가 가서 이게 머릿속에 그려지면은 첫 번째 분수의 시각화가 이해가 간 겁니다. 계속 이런 훈련을 통해서 내가 수학적인 개념을 시각화를 해서 자꾸 그 몇 칸 중에 몇 칸 색칠하는 게 떠올려야 되는 게 첫 번째입니다. 이렇게 그림으로 그리다 보면 나중에는 머릿속으로 스스로 그쵸. 생각해서 떠올리는 게 그죠, 핵심이에요. 그죠. 머릿속으로 딱 하면은 머릿속에 5개 약분하면 10이고, 아, 2칸, 24. 이게 그림이 그려지는 게 말 안 해도 그림이 그려져야 되는 게 초등학교 때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그럼 이거를 그대로 엄마가 도와줘서 여러 가지를 해봤을 때 훈련이 되고 그죠. 문제집에 이런 예제가 많으니까 아니면 어머님이 직접 만드셔도 좋은데 계속 곱셈, 특히 분수의 곱셈 파트에서 이걸 하면 좋아요. 아, 그렇군요. 그런데 이제 뭐냐면 이제 여기서 문장제로 넘어가는 게 무엇인지를 어머님들이 봐야 돼요. 잘 봐요. 이게 문장제가 되는 겁니다. 이제 아, 이게 문장제예요. 이제 네. 전체의 7분의 4가 28개일 때 거꾸로 이게 역추정하는 거거든요. 전체가 몇 개냐. 그럼 여러분들 어머님들 이거 오답 어머니 꼭 아이들한테 질문해보세요. 똑같이 오답이 뭔지 아실까요? 릴리스쌤 이게 오답이 뭔지 아실까요? 오답? 생각을 안 하는 친구. 아, 분수는 그지? 약분이야. 그러니까 그냥 28 곱하기 7분의 4를 해야 돼. 16이라서 이게 오답의 가장 큰 오답이죠. 아, 외우는 거죠. 무조건 곱하기라고 분수는. 아, 전체 7분의 그 일부러 제가 이게 실제로 문제집을 보면은 일부러 약분이 되게 오답을 유도합니다. 실제로. 아, 7과 28하면 약분하기 쉽거든요. 그쵸. 충동이 일으켜지거든요. 그럼 이렇게 풀면 안 된다는 건데. 안 된다는 거죠. 이렇게 풀면 안 된다는 거죠. 이렇게. 자, 그러면 이런 거는 어떻게 도와줄 수가 있죠? 이제 어머님들이 이제 여기서 똑같이 해야 돼요. 자, 7분의 4는 몇 칸이지? 7칸을 만들어 보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칸. 똑같은 사이즈 7칸이 있다. 몇 칸 색칠할까? 아이들 색칠하는 거 좋아하잖아요. 4칸 색칠해보자. 4칸이 몇 개다? 28개다. 라고 하는 거예요. 아이한테 질문을 던져야 돼. 한 칸에. 자꾸 강조를 해야 됩니다. 4칸에 28개인데, 한 칸에 몇 개일까? 하다 보면 아이들이, 7이라고 이렇게 할 때가 생겨요. 이렇게. 그때 빨리 그림을 그려줘야 됩니다. 7을. 자, 그러면은, 한 칸에 7개씩, 4칸이 28개니까 7개씩 들어가잖아. 그지? 우리 아이한테 질문하면, 전체는 몇 개일까? 7칸이 몇 개야? 라고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7개씩 7칸에서 49가 나오면 이 친구는 이해를 하게 되는 거죠, 문제를. 그렇군요. 이거를 똑같이 연습해보면 되겠네요. 똑같이 이 예제 가지고 연습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아, 그렇군요. 네. 그리고 우리 놀이식으로 하는 것도 있다고 하셨는데. 놀이를 같이 한번 해볼까요? 네. 자, 놀이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접시가 있습니다, 이렇게. 저는 접시를 편의상 4개를 준비했어요. 옆으로 할까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4개의 접시가 있어요. 그 다음에, 동전을 준비합니다. 저는 장난감 동전, 코인을 해볼게요, 이렇게. 뭐 초콜릿 같은 거 하면 더 재밌을 것 같아요, 아이들한테. 자, 저는 몇 개를 준비할 거냐면 12개, 3개씩 하나, 둘, 셋, 12개를 준비합니다. 12개. 아이들한테 보여줘요. 사탕이 몇 개 있지? 자꾸 보여줘야 됩니다. 12개 있는 걸 자꾸 보여줘야 돼요. 시각적으로. 자, 접시가 4개 있는데, 우리 아이는 3개를 가져가고 엄마는 하나를 가져갈게. 그럼 몇 분의 몇이냐 꼭 물어봐야 돼요. 아, 4접시 중에 하니까 아이는 너는 4분의 3 접시를 가져갔고 엄마는 4분의 1개를 가져갔어.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럼 우리는 초콜릿이라 할게요. 초콜릿 12개를 나눠보자. 똑같이 나눠볼까? 3개. 이렇게 자꾸 놀이를 보여줘야 됩니다. 아이가 직접 하면 되겠네요. 아이가 직접 할 수 있도록 엄마가 계속 숫자를 바꿔가면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바둑돌도 좋습니다. 사탕이 좋지 않을까요? 이렇게 합니다. 그럼 해보자. 우리 아이는 아이한테 물어봅니다. 몇 접시지? 4접시 중에 3접시. 자꾸 분수의 개념을 이해시켜야 돼. 4분의 3 접시, 4분의 3개를 가져갔어. 엄마는 4분의 1이야. 하나 물어볼게. 전체는 12개인데 4분의 3 접시 안에는 사탕이 몇 개일지라고 질문을 합니다. 자, 직접 보여주세요. 자, 그래서 이제 빨리 이럴 때 옆에 노트가 있어야 돼요. 자, 우리 아이한테 보여줍니다. 지금 사탕이 12개 있었는데 4분의 3 접시 가져가니까 몇 개? 9개라 대답할 거야, 아이가. 그럼 바로 빨리 써봐야 돼요. 사탕이 12개 있었는데 4접시 중에 3접시 가져갔더니 9개가 됐지라고 시각적으로 꼭 보여줘야 됩니다. 이렇게.
저학년 때도 되게 도움이 되겠네요. 저학년 때 도움이 되는데 저학년 때는 거꾸로 하는 문제가 안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풀어서 아이한테 이게 3이라는 건 한 접시에 3개고 3접시니까 9개다라고 보여주면 됩니다. 이게 저학년일 수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근데 고학년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추정하는 거예요. 전체를 모를 때 4분의 3이 9개면 전체 몇 개냐 이거죠. 전체의 4분의 3이면 9개일 때 전체가 몇 개냐 이거죠. 그럼 아이들한테 꼭 보여줘야 돼요. 자, 4접시 중에 이제 접시를 비웁니다. 4분의 3 접시가 4분의 3이 9개 사탕이 있어. 그지? 이런 사탕에서 전체가 뭐냐는 건 4접시 꽉 채우는 거야. 그래서 12개인 걸 꼭 보여줘야 되는 거야. 이게 고학년. 그러면 우리 정리를 해보면 일단 시각화하는 거. 시각화를 하는 것, 저희가 영상으로 보여드린 것 참고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 2번째는 식을 쓰고 정리하는 습관 정리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2가지 꼭 기억하셔서 오늘 우리 아이에게 바로 한번 질문해보시고 적용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우리 수학구조대 카이스트 수학쌤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